근데 이 아이가 가장 많이 보이시게 될 교체 현상이요. 별표 하나 해보십시다. 자, 된소리 대기. 이 안울림 소리 같은 경우는요, 삼중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삼중체계라고 하는 거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쵸? 근데 나온 김에 질문. 그럼 울림소리도 삼중체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울림소리 같은 경우에는 마누라야밖에 없었죠. 그런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얘네가 삼중체계처럼 된소리, 거센소리가 되는 건 없죠. 안울림 소리만 그나마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갖춘 애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한자식 이름 기억나십니까? 예사소리를 평음, 된소리를 경음, 거센소리를 격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된소리가 되는 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안울림 소리의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된소리 대기라고 한다. 자, 근데 이 아이를 별표 쳐놓자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설명 듣고 이해할 만한데 분명히 어디 가서 낚이시냐면요. 첨가현상 들어가면은 똑같은 끄뜨뿌스쯔 된 것 같은데 얘는 첨가라고 보고 얘는 왜 된소리 대기 교체라고 보지? 헷갈리는 게 이제 분명 등장을 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건 아직 안 쓰셔도 됩니다. 얘는 발음했을 때 국밥이 됐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발음을 하니까요. 원래는 김밥이 맞는 발음이었죠. 근데 오늘날에 지금 김밥도 인정을 받았죠. 둘 다 밥 됐어요. 밥 됐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교체 현상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교체 아니다. 첨가 현상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줘야 되는 것들은 단순하게 변화된 양상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먼저 말씀드리면요.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해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났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1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이건 저는 뭐라고 외우라고 하냐면은 구두 벗어줘. 구두 벗어줘가 똑같이 구두 벗어줘를 만났을 때 뒤에 놈들이 꾸뚜벗었죠가 돼요. 꾸뚜벗었죠.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요. 구두 벗어줘의 기억 안 내요. 그쵸? 또 뒤에도 보니까요. 구두 벗어줘의 비읍 안 내요. 두 개가 인접하게 되면 뒤에 있는 아이가 쌍비읍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의 첫 번째 조항 때문에 국밥 된 거 맞네요. 그쵸? 그럼 얘는 오케이 교체해서의 된소리 대기. 근데 왜 얘는 안 됩니까? 이 조건은요. 지금 미음과 비읍이 만났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미음에다가 요거 만나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엄밀히 보면은 비읍 없죠. 비읍 없고요. 그리고 앞에가 미음이라고는 하지만 조건 한번 보실래요? 용언의 어간의 받침.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사나 형용사만 말해요. 동사나 형용사. 즉 조건상 얘는 된소리 대기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 헷갈리게 좋게끔 나와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첨가 현상에서 배웁니다. 조건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선 합성어여야 된다. 김과 밥이 만났죠? 합성어여야 된다.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야 하고 울림소리 맞죠? 미음. 뒷말이 구두벗어주가 온다면은 뒤를 된소리처럼 발음할 수가 있다. 이 조항은 첨가현상에 나와요. 첨가현상. 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단순하게 변화된 결로아치만 보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음이 되었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1번에 우선 안울림 소리, 안울림 예사소리 만났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차라리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었죠. 된소리 대기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4개 중에 지금 1번이에요. 1번.
구두 벗어줘, 구두 벗어줘 만나면 뒤에 아이가 꾸뚜 벗었죠로 바뀌면 그때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밥줄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밥줄, 제가 지금 발음했을 때 밥줄로 발음했죠. 앞에 뭐 왔나요? 비읍. 구두 벗어줘에 비읍 왔죠? 뒤에 구두 벗어줘 지읒 왔죠? 뒤에 아이가 된소리를 바뀔 수 있는 이 과정이 됐죠. 그러면 밥줄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밥줄. 자, 1번은 이해 가셨죠? 네.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오는 기역, 디귿, 시읒, 지읒.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용언, 어간, 어미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가볍게 잠깐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앉다라고 해보십시다. 앞에 있는 안은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 있는 애는요 얼마든지 형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앉다, 앉고, 앉지 라는 식으로 바뀔 수 있죠? 자, 앞에 있는 아이는 뭐라고 했었죠? 간, 어간. 근데 왜 이제 어간이라는 이름을 불리냐면요 간자가 줄기간자예요. 줄기간자. 즉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시면은 나무의 줄기는요 팔을 이렇게 뻗어있는 줄기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도 형태가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줄기간,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줄기간입니다. 근데 뒤 같은 경우에는 미라고 했었죠. 꼬리는 얼마든지 살랑살랑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 애죠. 네, 어간과 어미예요. 나눴을 때, 자,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 왔을 때, 선생님 저 니은 지읒은 뭔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의자에 앉다라는 말처럼 니은 지읒이 온다고 하더라도 쓸 때는 이렇게 써도 이 둘 다를 우리가 발음하지 않죠. 하나만 발음하죠. 뭐만 발음해요? 니은만 발음하게 되죠. 네, 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발음은 니은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언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이 왔을 때 그 뒤에 그드스즈가 오면은 자, 기역이나 디귿이나 지읒 같은 애들 오면은요 뒤에 아이가 또 된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발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안, 그렇죠. 따 되죠. 그 다음 안, 꼬 되죠. 그 다음 안, 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애들 전부 다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다. 즉 교체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역이 쌍기역이 됐다라고 해서 다른 기역 하나가 더 들어왔다라는 건 아니죠. 분리성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역이 아예 빠지고 쌍기역이라는 자음이 다시 들어오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교체로 보는 거고요. 자, 3번도 맞아 볼게요. 용언의 어간 끝소리가 리을 또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연결되는 구두 벗어줘.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할, 바에는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관형사형 어미 리을을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관형사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기본형이 뭘까요? 하다예요. 그렇죠. 하다라고 한다면 다로 끝났죠. 다로 끝나는 애들은 전부 다 용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용언이 뭔데요? 동사와 형용사를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용언이라고 합니다. 즉, 자, 동사 생각해 보세요. 뛰다, 먹다, 자다, 가다, 건너다 전부 다 다로 끝나죠. 형용사요? 예쁘다, 무섭다, 무겁다 전부 다 다로 끝나죠. 다로 끝나는 애들은 전부 다 용언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기본형이 하다였어요. 그죠? 용언입니다. 근데 하다의 어디까지가 어간이겠어요? 그렇죠. 하까지가 어간이죠. 그러면 어미의 형태가 뭐가 온 거예요? 리을이 온 거죠. 리을이 와서 뒤에 있는 다라고 하는 명사, 즉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어렵죠. 아마 지금 초시생분들은 관형사가 뭐라고? 어미가 뭐라고? 싶은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법이 뒷개념을 살짝 끌고 들어와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지는 건데,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뒤로 가시면서 품사 파트를 배우시게 되면 이게 정말 쉬워집니다. 자, 우선은요.
하다라고 하는 아이를 활용을 해서 모양을 바꿔서 어미를 리을로 넣는 바람에 할의 형태가 됐고 뒤에 있는 바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관형사형 어미 리을 왔어요. 뒤에 오는 애가 된소리처럼 발음된대요. 이거 발음하면요 할, 그렇죠, 바에는, 할 바에는, 할 바에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오는 아이가 된소리처럼 발음되는 것에 얘였고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리을로 오는 것.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쓸 때는 받침에 리을, 티읕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발음해주지 않죠. 이런 겹자음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하나의 자음만 발음해주는 거예요. 앞에 것이든 뒤에 것이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뭘 발음합니까? 리을만 발음하죠. 리을만. 그러면 용언의 어간에 리을만 남았다고 봤을 때 어간 리을로 왔네요. 뒤에가 또 구두버섯조 왔네요. 그럼 얘도 발음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할, 따, 할, 따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 따. 마지막 거 마저 한번 볼까요? 한자어에서 받침 리을 뒤에 오는 디귿, 시옷, 지읒. 자, 4번 예를 들면요. 칡, 갈자죠. 등나무 등자예요. 칡 보셨어요? 칡? 여자들 칡즙 많이 먹잖아요. 몸에 좋다고. 그렇죠? 칡을 언제 봤냐면요. 우리 천적이 천적이 누구냐면요. 제 모든 강의에 제가 욕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천적이라고 저랑 1살 차이 나는 정말 현실 남매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오라버니입니다. 네, 친오라버니인데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1살 차이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40이 다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군대 갔는데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백령도로 갔거든요. 백령도로 갔는데 그 백령도에서 주장창 보내는 게 맨날 박스에 전 선물 보내는 줄 알았죠. 되게 설레이면서 이렇게 뜯었는데 무슨 나무 뿌리 같은 것만 왕창 보낸 거예요. 장난하나 뭐 어디다 쓰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칡이더라고요. 칡. 근데 칡이 자연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생명력이 엄청나게 끈질겨서 칡이 산에 뿌리 박히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무들이 거의 다 고사한다고 해요. 사람 몸에는 그렇게 좋고 생명력도 끈질긴 건데 다른 나무를 키우기에는 생태 환경이 되게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칡 갈자예요. 엄청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꼬여 있어요. 등 같은 경우에는요. 등나무. 등나무 여러분들이 아마 등나무인지를 모르셔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꺼운 나무는 아니에요. 얇은데 올라가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는 거 많이 보셨죠? 이걸 이제 등나무라고 해요. 갈등이라는 단어는요. 칡과 등나무가 합쳐졌어요. 그러면은 서로서로 꼬이고 꼬인 관계라는 말에서 감정적인 대립을 말할 때 이제 갈등이라고 해요. 근데 어찌됐건 한자 표현이죠. 그러면은 갈자 보시면은요. 한자어로 된 칡 갈자에 리을로 끝났네요. 뒤에가 디귿, 시옷, 지읒이 왔죠. 그럼 이때도 뒤에 아이가 된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된소리. 볼게요. 발음하면 갈등 되죠. 그렇죠. 갈등. 갈등. 자, 또 하나 볼까요? 어우, 쟤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상식이 없나 봐. 상식. 근데 보시면은요, 한자예요. 한자 리을로 왔죠. 그럼 뒤에 있는 디귿, 시옷, 지읒은요, 전부 다 된소리로 발음을 해야 된대요. 그럼 발음하면요, 그렇죠. 쌍식 되는 거죠. 쌍식. 쌍식.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끄뜨뿌스쯔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건 아셨는데, 아직까지 이 조항들은 잘 안 외워지죠. 네. 이게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과거에는 이런 단어들 던져줘요. 앉다, 앉고, 할 바에, 할따, 갈등, 물상식 이런 거 던져주고 단순하게 여기서 일어난 음운변동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최근 딱 2년 전에 소방시험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여기서 일어난 게 그냥 자음군 단순하냐 아니면 그냥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냐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할따 가지고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근데 이제는 바뀐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조항을 다 줘요. 애초에 보기에다가 조항을 다 던져주고 여러 개의 단어들을 여러분한테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것들이다.
어떤 조항에 의해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났는가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발음을 외울 필요가 없이 어떠한 환경에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나중에 문제 푸실 때도 단순하게 발음이 뭔지에 대한 단답 형식의 연습만 많이 하지 마시고 이런 예시들 보면은요 1, 2, 3, 4번 중에 어떤 조건 때문에 된소리대기가 일어났을까 이거를 잘 구별을 해내셔야 돼요.